어서 들어오시오. 오늘은 젊은 아낙의 사연을 준비했다오. 재밌게들 들어주시구랴. 영감, 아이고 왜 이리 늦으셨어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네. 아직까지 저녁을 안 드시고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글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종년이 밥도 안 주고 딴짓만 하지 뭐예요. 못된 년, 처만 처먹고. 아유 저런, 배고프시겠네. 얼른 들어가서 저랑 함께 드세요. 그래요 영감. 이분은 저희 시어머님이시고요. 이 남자는 저희 서방님이랍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시어머님은 나이가 드시고부터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시아버님인 줄로 착각하실 때가 많으시답니다. 그이가 글 공부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올 때를 맞춰서 상을 차리곤 해요. 이부자리 사이에 넣어놨던 따끈한 밥 공기를 꺼내서 상에 놓는답니다. 김치를 찢어서 숟가락 위에 얹어드려요.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머님과 남편을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당신은 좋으시겠소? 마누라가 둘이나 되니 말이에요. 좋고 말고. 아이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급히 드시다 탈나시겠네. 어머님이 수시로 진지를 잡수시니까 당신이 상 차리느라 고생이구려.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게 더 걱정이죠. 몇 끼니 더 차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이는 저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산답니다. 가난한 선비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노망이든 노모에게 눈 한 번 흘기는 법 없이 정성으로 챙겨드려서 고맙다고요. 나중에 출세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곤 하죠. 밤이 되어 그이가 어머님이 잠드시는 걸 보고 건넌방으로 넘어온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무, 파, 마늘 등을 다듬어야 해서 잠들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김치를 담궈서 진사님 댁에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당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내가 면목이 없소. 양반 댁 김치 담그랴, 어머님 봉양하랴, 당신이 병들까 걱정이오. 지금이라도 글 공부 그만두고 그냥 골 아전자리라도 알아볼까 하오. 여보, 당신은 장차 크게 되실 분이에요. 헌데 고작 아전이라뇨. 지금이야 고생스러워도 당신만 잘 되신다면 다 옛말처럼 추억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 마시고 당신은 글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김치를 담가서 팔기 시작한 건 5해 전쯤이었어요. 고을에 사는 최진사 댁에서 큰 잔치가 있었거든요. 며칠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정말 큰 잔치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솜씨 좋고 일 잘하는 아낙들에게 품삯을 주고 음식을 준비하게 했었답니다. 그때 제가 김치 담그는 일을 맡았더랬죠.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파김치 등등 뚝딱뚝딱 만들었죠. 그런데 잔치에 온 손님들이며 최진사 댁의 식솔들이 전부 김치 맛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진사님 댁 큰마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찾으셨습니까, 마님? 그래. 자네 덕분에 잔치를 잘 치렀네. 어찌 그리 손맛이 좋은가? 아유, 과찬이십니다, 마님. 참말이네. 손님들이 모두 김치가 맛있다면서 입을 모아 칭찬했다네. 게다가 입맛 까다로운 우리 진사 나으리께서도 김치 맛이 좋다면서 끼니 때마다 찾으시는데 지난번에 담궈놓고 간 김치가 떨어지니까 어찌나 아쉽던지. 그래서 말이네만,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김치를 담궈준다면 자네의 품삯을 후하게 쳐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쇳내에 하찮은 솜씨에 값을 매겨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하오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님이 계셔서 쇳내가 집을 자주 비우지 못합니다요. 게다가 바깥 양반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글 공부를 하는데 안 사람이 밖으로 돌 수 있겠습니까요? 송구하옵니다, 마님.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가 집에서 김치를 담궈서 내게 팔도록 하게. 돈과 김치가 오가는 일은 우리 집 하인을 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김치값은 자네가 부르는 대로 쳐주겠네. 이렇게 해서 김치를 만들어 팔게 됐지요. 처음엔 최진사 댁에만 김치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지체 높으신 몇몇 양반님 댁에서도 김치를 사가시니 매일 김치 담그느라 일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덕분에 남편 글 공부도 시키고 삼시세끼에다가 가끔은 고기 맛도 볼 수 있게 됐지요.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님과 남편 챙기는 일엔 소홀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마치 귀한 딸 다루듯이 곱게 머리를 빗겨놓곤 하지요. 제게 딸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정성을 다할 것 같아요. 실은 저희 부부가 혼례를 치른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거든요. 어머님께서 밤이면 수시로 방문을 열고 들이닥치시니까 편하게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힘들게 번갯불에 콩 볶듯 후다닥 일을 치르는 게 고작이라 그런 건지 아무튼 태기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쁜 아기를 점지해 주십사 삼신할미께 빌고 또 빌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바뀌었을 때 어느 날 고을에 방이 붙었답니다. 과거 시험을 본다고요. 그동안 바깥 양반이 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번엔 틀림없이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남편은 함께 서당에 다니던 동무들하고 짐을 꾸려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무들과 한양으로 길을 떠났는데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본 일이 없는 저희 남편은 한양의 모든 게 신기했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일행 중에 한양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자였어요. 그 사람이 동무들을 꼬드겨서 기생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희 남편은 끌려 들어가다시피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일행들은 전부 여인들을 옆에 앉혔지만 저희 남편은 여인을 마다하고 혼자서 조용히 술만 마셨더랬죠. 사람들이 그에게 쑥맥이네 팔불출이네 놀려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만 들이켰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남편은 금방 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푹 꼬꾸라지고 말았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며 눈을 뜬 남편은 기겁을 하고 놀랐답니다. 옆에 여인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연거푸 술만 마시던 기억만 있지 그 이후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앞으로 부인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단 말인가?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남편은 과거 시험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낙방을 했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과거에 떨어진 것보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게 더 미안했대요. 아무튼 그이는 집에 돌아와서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놀랍기만 했을 뿐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고 잘못했다고 저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데 더 따져 물을 것이 있는가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화가 뻗치는 거예요. 저에게 남편은 삶의 이유였고 열심히 사는 동력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도무지 움직여지질 않았죠. 밥만 겨우겨우 해서는 시어머님 끼니를 챙겨드리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한양에 갔던 동무들이 기생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버리고 다닌 통에 길가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까지 알게 되셨지 뭐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글쎄. 저 기다리셨어요? 먼저 주무시지 않고요. 에라이 이놈의 영감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집질을 하고 다녀? 개가 똥을 끊지. 영감탱이가 여자를 끊을 리가 있나? 아이고 원통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인간을 서방이라고 평생을 살았을꼬. 이놈의 영감탱이. 낮에 버무려 놓은 김치를 사정없이 남편 얼굴에 던지시는 거예요. 김치로 뺨을 맞은 그의 얼굴이 벌개졌고요. 어머님은 분명 아버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호색한이셔서 여인들을 꽤나 밝히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젊은 날을 외롭게 보내셨고 그것이 한해 맺히셨거든요. 어머님 힘이 어찌나 세신지 가까스로 어머님을 말렸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금세 잠이 드시지 뭐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쌀인문만 쳐다보시면서 그 일을 기다리시던 어머님께서 그 일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셨지요. 어머니, 오늘은 노여움이 좀 풀리셨나 보네요. 어제는 살이 어찌나 맵던지요. 오늘은 열무김치다 이 영감탱이야. 그러더니 최진사 댁에 보내려고 담가둔 김치를 남편의 얼굴에 대고 막 던지시는 거예요. 에라이 얼갈이만도 못한 영감탱이. 돈 한 푼 없는 선비한테 시집와서 남편 하나 보고 손이 부르트게 일하면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챙기고 잠 한숨을 편하게 못 자고 고생하는 마누라를 두고 계집을 옆에 끼고 잠이 오더냐? 이놈의 영감탱이! 어머님은 분명 돌아가신 아버님을 떠올리시며 하신 말씀일 텐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꼭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지요. 말로는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하고 세상 예심 넓은 마누라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돌덩어리를 가슴 위에 얹어놓은 듯이 답답하고 울적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지고 화내고 싶었던 걸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순간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정말이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난장판 속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제가 갑자기 웃으니까 어머님과 남편이 놀라면서 조용해졌지요. 이런 종년이 김치 다 담갔으면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헤헤거리고 웃고 있어? 예, 어머님. 따끈한 밥에 새로 담근 김치 올려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 뒤 저는 그 일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남편을 용서했고 우리 부부의 애정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답니다.
마음이 안정돼서 그랬는지 그이는 과거 시험에도 붙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데 제 손을 잡으시고 한 말씀 하셨죠.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라기. 어머님! 항상 옆에서 돌봐드리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어찌나 마음이 허하고 쓸쓸한지 몰랐죠. 그런데 있잖아요. 몇 달 후에 아기를 갖게 됐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서지 않아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쁜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 딸이 말이에요. 어머님을 쏙 빼닮았지 뭐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구랴. 요 밑에 덕담도 남겨주면 더 좋고. 그럼 다음에도 또 놀러 오시오.